한국전에 참전한 유엔 용사들과 유족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고 이에 보답하기 위한 행사를 12년째 개최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을 찾은 참전용사 유족들을 만나서 한국을 찾은 감회를 들어봤습니다. 동성 행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이에 대해 종교계를 비롯한 지역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행사에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교회 전도사들이 직접 나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발휘한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응급 상황에서 의학 정보나 전문 약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을 위한 의학 기초 강의가 지역의 한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해den교회가 200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유엔 참전용사 초청 행사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국을 찾은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만나서 한국을 방문한 감회를 들어봤습니다. 한 유족이 미국에서도 찾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이곳에서 발견해 감동에 벅찬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전사자 명비 위에 적혀있는 문장입니다. 동판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찾은 아들은 한없이 동판을 바라봅니다. 한국전쟁 당시 해병 1사단에 근무하던 중 1950년 11월 15일 전사한 고 조셉 로스밀러 일병. 아들은 미국 미네소타에 세워져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을 거둔 한국에서 바로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My emotions for seeing my father's name on the wall are very touching because I really don't have anything. I have his medals and some letters home from him, and that's all I really have of him. So to come here and actually see his name and touch his name on the wall is very emotional. So this is my second trip, and now I know where to find his name, and I found it. And I'm very honored that I can see the Korean people put his name on a wall to honor the service of my father and all the fallen soldiers that fought in the war. 1950년 11월 말 중공군의 개입으로 12월 24일까지 흥남항을 통해 10만 5천여 명의 군인을 후방으로 철수시킨 흥남 철수작전. 민간인 14,000명의 피난을 도우며 한국판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주인공 고 현봉학 박사의 딸도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찾았습니다. This is so impressive. It's very emotional for me to see the names of how many people passed away in the name of Korean freedom. And my father was a strong believer in freedom. And words cannot express every time I come here. It's very emotional to see how many people helped in this effort. 귀하고 특별한 손님들을 초청해 진행된 행사.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과 유가족들을 초청해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해 세해den교회가 마련한 행사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유엔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은 지난 16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현충원 참배, 평택 미팔군 기지, 판문점과 도라산 전망대, 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본 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을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며칠 뒤면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축제가 대구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동성로 거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도 시민들과 지역 종교계가 동성애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는 그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대구 동성로는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없는 퀴어 축제 행사 즉각 철회하라! 대구 퀴어 축제 반대 대책본부와 23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오는 23일 동성로에서 진행 예정인 대구 퀴어 축제 개최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대구 경북지부 함성호 대표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교계와 의료계, 교육계, 학부모, 청년 등 각 분야별 대표자의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성명서에서 함성호 대표는 대구 동성로 거리에선 이미 지난 9년간 시민들에게 지나친 노출과 성기 모양의 물건을 판매하는 등 음란 퍼포먼스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행사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올해도 퀴어 축제를 허가한 대구광역시와 대구중구청은 시민들의 분노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퀴어 축제 개최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9년간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중구청은 올해도 다시 퀴어 축제를 개최하도록 허락하여 시민의 분노를 사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퀴어 축제 반대 대책본부는 5월 말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아온 7만 5천여 명의 퀴어 축제 반대 서명지를 대구광역시와 대구중구청, 대구중부경찰서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번 동성애 행사의 시설 사용을 허가한 대구중구청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항을 검토한 후 야외 무대 시설 사용 신청서 부분을 승인했다며 현재 무대 사용 승인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는 받았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신청 들어온 게 동성로 야외 무대 사용 신청이었거든요. 내용이 거기에 적합하고 예를 들면 2014년도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가 검토 결과 무대 사용 승인을 해준 부분이고 저희는 뭐 지금 무대 사용 승인을 뭐 취소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관계자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소수자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사항과 퀴어 축제도 소수 시민이지만 시민들이 하는 행사이기에 행사 개최 가부의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23일 예정대로 진행될 대구 퀴어 축제. 이번 행사 또한 노출과 음란성에 대해 교계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규식입니다. 교회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자 시민들이 나서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을 잡은 주인공은 바로 전도사들이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안절부절하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곧 나타난 정장 차림의 남성. 남성은 교회 마당에서 여성에게 봉투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여성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남성에게 1,000만 원을 건넨 것입니다. 이곳이 범죄가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황급히 자리를 뜨자 CCTV를 보고 있던 김진우 전도사는 그를 주저없이 추격했습니다. 도주하던 범인을 부활교회 김진우 전도사가 쫓자 동료 박진환 전도사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두 전도사는 약 200여 미터 추격전을 벌인 끝에 필사적으로 달아나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교회 인근에서 비슷한 범죄가 3차례 있었던 만큼 사건 당시 CCTV를 보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는 김 전도사. 신망하고 오는 길에 그 여자가 이제 서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서성인 모습들이 예전에 사기당했던 여자들과 좀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좀 느낌이 이상해서 유심하게 좀 보고 있다가 한 남자가 다가오는 걸 보고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로부터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받은 두 전도사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보상금 전액을 광진구청에 기부했습니다. 김 전도사는 이번 일로 주목받은 만큼 앞으로 더 기독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도사로서 더 행동을 잘해야겠다. 또 이제는 그분들에게 더 사역자로서 더 바른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더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어디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사역자로서 더 말씀 더 전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좀 더 부담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용감히 나선 전도사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 대한 정보나 전문 의약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산 동산교회가 오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의학 기초 강의를 실시한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선교국,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이진섭 선교사가 열심히 의학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선교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의학 관련 정보. 이 선교사는 오지에서 응급 상황이나 질병에 따른 약물 치료에 대한 올바른 투약 방법을 알지 못해 선교에 어려움이 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탄자니아에 진료소가 없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진료소가 있어도 의약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선교사와 같은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안산 동산교회가 해외 선교 기초의학 과정을 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오지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의학 지식을 전달하고 선교사들에게 일반 의약품뿐 아니라 전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과정을 마련한 것. 안산 동산교회는 2008년부터 제약사 등의 후원을 받아 50개 나라 250여 명의 선교사에게 의약품을 지원해왔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의료지원센터장 김정남 집사는 의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단한 의학 지식을 가르쳐서 선교사들이 의약품을 통해서 의료 선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정말 의약품을 잘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집중하기로 했고, 또 이번에는 또 협약을 통해서 의약품을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8차 기초의학과정은 의학 전문가들이 응급처치와 실습을 비롯해 질병과 치료, 약물학, 해부생리, 수지침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선교국은 앞으로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단기 무료진료봉사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힘드신데 가능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들에게 실시할 기초의학과정 교육이 세계 열방에서 생명을 살리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는 염소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학업비를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지 교회에 염소은행을 설립하고 빈민 가정에 염소를 분양해서 새끼를 낳으면 다시 반납하는 염소은행 사역인데요. 어느덧 4년째 사역이 진행되면서 이젠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염소로 연결되는 복음의 현장을 홍규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루안다 가하라 재래시장에 아데페르 교단 사회복지 담당자가 직접 나와 건강한 염소를 신중하게 구입합니다. 염소은행이 설립되는 지역 염소시장에 직접 나와 구입한 염소는 지역교회에 잠시 보관 후 다음 날 교회에서 지정해준 가정에 염소를 보급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염소은행 사역. 국제동역자 네트워크와 세계 복음화 협의회가 함께 진행한 염소은행 사역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합니다. 르완다, 우간다를 방문해 다음 세대를 위해 염소를 보급하는 다음 세대 살리기 프로젝트 염소은행 사역. 특별히 르완다는 현지 교단과 함께 사역하는 김호용 선교사를 통해 아데페르 교단과 공동으로 염소 보급 및 관리를 맡으면서 복음과 염소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4년간 6차례 르완다를 방문한 국제동역자 네트워크 팀은 19개 교회에 염소은행을 설립했고 1,200마리의 염소를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 염소 수는 2천여 마리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염소은행의 본격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염소가 나눠지는 가정은 직접 현지 교회 목회자가 염소가 필요한 가정을 선별합니다. 그렇게 염소를 보급한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현지 교회 담임 목사가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6개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선교팀은 르완다 카바론도 이투제 교회와 키레의 무고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염소를 보급했으며 특별히 교회가 아닌 학교 기관에 염소를 보급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떡만 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염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갈 겁니다. 염소운행을 시작한 지 4년이 된 지금 염소운행 수혜자들은 염소의 증가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처음으로 염소를 받은 바니스 가정은 염소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염소는 염소운행에 반환했고 두 번째 염소를 가지고 5 식구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염소는 팔아서 아이들 학비에 쓰려고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Non varo monese rogus. Muri Kristo Yesu rwose numva Yesu yarangiriye neza. Nayishimira rwose. N'ubu kandi ndacyayishimira. 이 루안다 전역에 이러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이러한 아름다운 희망의 씨앗이 널리 퍼져서 서로가 간증할 수 있는 좋은 열매로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올해는 탄자니아까지 사역지를 확장시켰습니다. 탄자니아에 마련된 CTS 희망농장을 방문한 선교팀은 염소 대신 송아지 10마리를 나눴고 정인원 선교사가 사역하는 마사이족 마을 새날 교회에 탄자니아 최초로 염소운행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염소운행 사역은 단순히 한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한 선교 사역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연합해 아프리카 전역에 염소운행이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루안다 키갈리에서 CTS 뉴스 홍규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형제 폐지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특별보고의 주제가 사형제 폐지였고 문 대통령이 폐지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9월에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위드유 센터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역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립 예배에서 기독교 위드유 센터 이진혜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기관을 설립했다면서 성폭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출범식과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위드유 센터는 대한여한의사회와 한국교회 법학회, 한국정신분석가협회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통합적인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캐나다 대법원이 기독교 로스쿨인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에 실망한다면서 다양한 가치와 인종, 성별과 신앙 등으로 만들어진 사회를 격려해온 캐나다가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지방법률협회는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을 인가하고 있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 등 일부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동성애 반대 입장 때문에 인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전설적인 밴드죠. 밴드 머시미의 리드 보컬 바트 밀라드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I Can Only Imagine을 비롯해서 복음을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 리셋의 가스펠 콘서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슴을 적신 위대한 음악의 감동 실화, 영화 I Can Only Imagine입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플레이되며 세상을 울린 명곡 I Can Only Imagine. 이 곡을 탄생시킨 전설적인 밴드 머시미의 리드 보컬 바트 밀라드의 인생과 노래의 탄생 뒤에 숨겨진 감동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1999년 발표 이후 2003년부터 2004년 빌보드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5위와 2017년 빌보드 CCM 디지털 음원 판매 1위, 2018년 빌보드 차트 CCM 음원 1위를 기록하는 등 19년간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트 밀라드 역은 뮤지컬 레미자라블의 주인공이었던 제이 마이클 필리가 맡았습니다. 가정폭력의 아픔이 있는 바트는 그의 음악 활동을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와 깊은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죽음을 앞둔 바트에게 화해의 손길로 네 꿈을 쫓거라라고 말하며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 변화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부모님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하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찬양사역자 리셋이 가스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찬양사역자 리셋은 CTS 국제복음성가대회 출전을 계기로 CCM 가수로 이름을 알렸고 2014년 첫 앨범 내가 가는 길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찬양사역자 리셋 김광현 전도사가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10년의 사역을 노래할 예정입니다. 특히 피아니스트 김혜영, 미션밴드 이한진, 기타리스트 문종혁, 해금 연주자 강주훈, 현악 사중주팀 콰르테스 등이 이번 공연에 함께합니다. 콘서트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인도, 킨미니스트리, 힘 인터내셔널 등의 선교비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 납부 신고 비율이 낮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죠. 어떤 상황인가요? 네, 1월 1일부터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납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소득 신고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현상은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생 세금을 내보지 않았던 종교인 입장에서는 세무서 방문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세무당국에서 절차를 너무 어렵게 해놔서 그런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사실 정부에서 종교인 세금 납부를 시행하려고 했다면 연착륙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교계가 유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이 올 1월부터인데 세부 시행안은 12월 거의 말 돼서야 이제 확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시행이 되자마자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런 여력도 없이 내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에도 몇 차례 없었습니다. 찬반 논쟁으로 시간을 많이 소모했고요. 정부도 종교인들 눈치를 보다가 해를 넘기기 전에 시행안을 확정했으니까 납부하는 종교인들로서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은 지난해 종교계를 예방하면서 정한 기한에 과세 자료집을 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종교계와 시민단체, 세무전문가 이렇게 해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종교인 소득과세 협의체를 만들고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불편함은 없는지 체크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늦게 내거나 아예 내지 못하면 뭐 과태료 같은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일단 법을 시행하고 나면 정부는 책임이 없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은 이제 내는 사람, 즉 납세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저 같은 근로자는 원래 월별로 원천 징수를 하는데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내시던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치를 낼 수 있는데 이미 5월이 지나버렸죠. 그렇지만 5월에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 종교인에 한해서는 반기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분량의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단체는 사례비에 대한 세금을 6개월씩 모아서 7월하고 1월 이렇게 두 번을 내던가 아니면 5월에 한 번 신고를 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뭐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뭐 특별한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반기별 납부 신청 기한은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세무서에 승인이 나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소득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년 1월 10일까지 납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승인 신청서는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작성을 하시던가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억하셔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비과세 항목인 종교활동비를 여기다 기록을 해놔야 하는데요.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통장에서 목회활동비를 지급하니까 상관없지만 작은 교회는 이제 목사님 급여 통장에다가 활동비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도 이걸 항목으로 따로 적어놓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나중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따로 기재해야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 이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내를 받아도 어렵고 세무서 한번 가기가 어려워서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나 교계에서 좀 더 친절하게 이런 분들을 좀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세무서 하는 거 저도 어려워요.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국세청은 제도 운영을 위해서 그 100명이 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워크숍과 직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100회가 넘는 교육을 설명회를 실시했는데요. 예. 지금도 세무서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노회나 지방회 단위로 설명회를 요청하면 찾아가는 설명회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주요 교단 산하에서는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고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내 종교인 과세 TF팀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예. 아마 각 총회로 문의하시면 이 매뉴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단마다 회계사나 세무사와 MOU를 맺어서 이 세금 납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그 세계교회협의회 WCC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 구성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금 현재 총무가 노르웨이 출신의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인데요. 예. 임기가 2019년 말로 끝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CC 중앙위원회에서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해서 18명의 인선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장신대 배현주 교수가 인선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후보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장통합 출신으로 WCC 전도와 선교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금주선 목사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북한교회 대표가 초청이 됐다고요? 네, WCC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예. 이후 7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7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 중에 하나로 북한교회 대표를 초청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세계교회가 먼저 평양을 방문해서 판문점 선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교회 대표와 함께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을 남한교회가 또 진행을 합니다. 남북교회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열린 70주년 기념 예배 후에 함께 찬양하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한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WCC 중앙위원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종교인 과세 점검과 WCC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현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대전집회가 기독교 유치원 교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대전집회 회장 신명숙 원장은 기독 유아교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재현 약사가 나와 동성애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동성애 합법화가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는 1968년에 설립돼 전국에 14개 지회를 두고 유아교육법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5일부터 4일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될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제45차 한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지회장단 회의가 마련됐습니다. CBMC 이승률 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300명이 넘는 전국 지회장단에게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의 연장선이 될 제45차 CBMC 한국대회 개요와 준비 과정, 프로그램 기획 방향을 소개하고 지회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될 제45차 CBMC 한국대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광주 은광교회 전원호 목사,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충남대학교 이계호 명예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요양선교회 창립 2주년 제2회 전국요양시설 사역자 수련회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양주 동신기도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첫날 말씀을 전한 한국요양선교회 회장 윤양수 목사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맡은 처소에서 섬김의 사역자가 되도록 매 순간 전신갑주를 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요양선교회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요양시설을 섬기는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전국 요양시설 5,000곳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중앙연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7회 평신도 수련회가 소망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중앙연의 이광석 감독은 웨슬리 한 사람의 회심은 18세기 풍전등화에 처해 있던 영국과 유럽을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다며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들이 새로운 믿음과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엔 중앙연회 소속 50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했으며 주제 강연과 특강 등 평신도들의 영성훈련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쉐마 경건훈련원이 주최하는 2018 구속사 성경사경회가 수지 제자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50명이 넘는 용인 지역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진행된 이번 사경회에는 수지 제자교회 신성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교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계시하는 그리스도 등 7가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가 구속사임으로써 성도들과 목회자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는 이 작전 계획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사경을 준비했습니다. 수지 제자교회는 용인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위한 구속사 성경 사경회를 매달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25일부터, 남부지방은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